자, 이 정권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이 개평을 뚫으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런 데 개고기 넣습니다. 종식 사업에 예비비예요, 예비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금액인 건데 이걸 갖다가 긴급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개고기 종식 사업에 무려 834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했던 개고기 사업 중에 미진한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추가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고기 없는 김건희만 생각나는데. 결국은 김건희 사업을 사업이잖아요.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준다는 얘기고 이 800억이 투입이 됐을 때 그 돈의 대부분이 김건희한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올해 전체 예비비가 2조 4천억인데 그중에 3.5% 되는 부분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비비가 834억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본 예산, 개고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책정됐던 예산이 1,084억 원이었어요. 1,000억이 있었어. 근데 지금 몇 달 지났어? 5월 달이잖아. 이 5월 달 중에 1,084억을 다 써버린 거예요. 국비 소진. 그래서 이거를 다 써버렸으면 벌써? 너무 빨리 썼다. 내년에는 좀 많이 잡아서 하자라든지 뭐 지출을 대해서 정리를 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거의 써버린 돈만큼 85%에 해당하는 1,000억을 다 썼더니 834억을 추가로 예비비로 더 주겠다는 거야. 에라 더 써라 라는 마음으로. 야, 이건 진짜. 이게 뭐에 들어가는 돈이냐 그랬더니 개사육 농가가 폐업을 하는 데 든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 한 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6구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해서 빨리 폐업하겠다고 한 데를 이제 최대 한 마리당 6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가장 늦게 하는 데는 한 마리당 22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올해 이제 개사육 농가 60% 폐업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원래 있던 개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개만 사고 산 개를 키울 장소라든지 그 이후에 비용을 어떻게 아예 할 안 건지를 만들어 놓고 안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뭘 하느냐? 폐업한다라고 신고했죠. 그리고 우리 집 개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받았죠. 그 농장주한테 다시 그 개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값 주고 그 다음에 농장주한테 개 키우는 값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런 문제가 처음에 이거 추진할 때부터 동물보호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김건희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김건희 사업 보여주기 식으로 야 개사육 농가가 폐업했대 이만큼 됐대 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시적 쌓기에 급급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정부 예비비를 이런 데다 써? 예비비를? 이 개들이 본인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곳에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줬으면 예산을 줘갖고 한다고 했으면 1,000억을 나눠 쓰기로 했으니까 예산을 준 거잖아. 그럼 그게 빵꾸가 났어. 그러면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봐야 너 1,000억 줬는데 1,000억 벌써 다 썼어? 그럼 한 100억이나 200억 줘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예산 세웠던 거보다 오버해서 썼으니까. 거기 지금 6개월도 안 지났는데 1,000억을 다 썼나 800억 더 주면 이것들 살아남겨놨으면 이 정권 살아남아있으면 하반기에 갖고 또 800억 줬을 거예요. 이 썩을 놈들은. 응? 아니, 예비비가 나라에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예비비는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거는 뭐냐면 예기치 못한 상황, 재난이라든지 무슨 뭐 질병 같은 것들이 생긴다든지 급하게 뭐 국제적 관계 안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써라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개밥 주려고 그 중요한 1년치 예비비 중에 4%를 벌써 써버린 거 아니냐고. 어? 앞으로 하반기 때 돼갖고 진짜 급한 일 생기고 뭐 할 때는 뭔 돈으로 쓰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네 번째 대행이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어? 무슨 국가 재난 사태가 난 것도 아닌데 여기다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 어떡하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을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서 국책 사업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청탁이 통일교와 김건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김건희한테 뭐 다이아 목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샤넬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두 차례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신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논의를 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통일교 관계자가 이 사람이 얘기한 신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프리카 새마을 운동을 이 윤 씨의 청탁 내용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윤 씨가 이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에 수출하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건진에게 이야기를 하고 건진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맞장구를 친 문자 메시지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새마을 운동을 김건희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케냐 영부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건희가 여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새마을 운동 도입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그 통일교의 신아프리카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그동안 통일교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남미 등지로 진출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그 교세를 넓혀오다가 또 여러 가지 무리한 스캔들들에 엮이면서 일본한테 거의 퇴출을 당했고요. 남미 이쪽 안에서도 현재 지금 묘약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한국으로 다시 몰려 들어와서 전열을 대정비를 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어 나가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캄보디아에다가 세계 중앙 성전 저 센터 이런 걸 지어가지고 메콩강 쪽에다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 원조를 2배 이상 늘려주고 이와 관련 내용을 훈센 총리하고 이미 어느 정도 야부리야부리 다 맞춰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금 통일교가 발판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프리카 쪽에도 어찌됐거나 돈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질을 해주기 위한 일종의 뒷돈 거래가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기도 딱 맞는 게 2022년 7월에 그 통일교 윤 씨가 그 아프리카 정상하고 찍은 사진을 건진 법사한테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수행비서가 두 번째 샤넬백 받은 시점이 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4개월 뒤에 김건희가 케냐 영부인과 환담 중에 요 새마을 운동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새마을 운동 자체가 뭔가 이제 지역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위한 구호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정신 개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정신 개조 활동 안에 포교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통일교의 일종의 속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나에 1조 원 부채 탕감해 준 거 있잖아요. 요것도 분명히 이와 관련 있는 일종의 선급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라는 국가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개신교들의 교화 그 비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이미 그 기독교 내지는 개신교들이 이 전체 종교의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통일교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쪽에 있는 조직들을 흡수 통일해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선교를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나, 케냐, 이디오피아, 중앙아프리카 요 국가들을 일종의 포스트 타켓으로 놓고 일이 진행 중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 첩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를 와서 정상회담을 하고 간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불렀는데 왜 왔을까요? 안 불렀는데 어떻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와 관련된 관계, 주선, 그리고 그 안에서 오갔던 거래 안에 통일교 세계본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윤 씨와 현재 통일교 현재 그 칠남 그 한학자 씨의 막내 아들이 지금 세계선교를 이끌고 있으면서 이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일정의 협업을 김건희와 주고받기 위해서 샤넬 꾸러미와 목걸이 그리고 그 이상의 상응할 만한 일종의 부동산 내지는 어떤 현금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구심 내지는 증거를 검찰이 잡았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와 관련자들을 현재 출금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도 한학자 총재를 털기 시작하게 되면 통일교 측에서 다음 정권에서 이와 관련한 비리 내용들을 불고 한학자 총재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구명자백이 시작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거는 다음 정권이 생겨야 되는 더욱 특별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이 더더욱 조심스럽고 더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